자, 수원의 마지막 세 번째 과정입니다. 자, 수열이라는 과목이고요. 첫 번째 과정부터 해보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 뭐 용어조차 모르기 때문에 뭐 등차가 뭔지 수열이 뭔지 일반항이 뭔지는 아직 이해가 되시지 않을 테지만 그 밑에 차근차근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보죠. 자, 첫 번째로 일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수열. 자, 수열은 수들을 나열했다. 차례로 나열된 숫자들을 우리는 자, 수열이라고 봅니다. 숫자들의 나열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당연히 규칙 없이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것이 문제로는 안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규칙성이 있는 수열을 일단은 공부를 해 보도록 할 텐데, 자, 밑에 보시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을 보죠. 3, 6, 9, 12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된 숫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뭐 15, 18 규칙 찾았습니까? 어떠한 규칙이 있죠?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더하기 3식이 되는 규칙이 있는 수열, 즉 우리는 이렇게 규칙이 있는 수열들을 앞으로 다루게 될 건데, 자, 만약에 수열의 흐름이 끊겼다라고 한다면, 자, 그것을 우리는 유한수열이라고 부를 것이고요. 자, 땡땡땡 처리를 한다면 끝도 없이 진행되는 수열이라고 해서 무한수열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항의 개수가 유한계인 수열을 유한수열, 항의 개수가 무한히 많은 끝도 없이 나열이 되는 수열을 우리는 무한수열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것이고, 자, 항수라는 얘기는 우리가 유한수열은 항의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 그죠? 정해져 있을 때 그 항의 개수를 줄여서 항수라고 부를 겁니다. 자, 끝항은요. 자, 유한수열에서 마지막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마지막 숫자를 우리는 마지막 항 혹은 끝항이다 라고 불러줄 거예요. 자, 만약에 18에서 끊겨 있는 유한수열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수열의 이름은 보통 알파벳 소문자로 지어줍니다. 소문자.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자, 만약에 A라고 하는 수열이었다면 이 오른쪽 밑에 조그맣게 숫자로 1이라고 적어줄 건데, 이 의미는 첫 번째 A라고 하는 수열의 첫 번째 있는 숫자예요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자, 읽어줄 때는 자, 첫째 항이라고 읽어주면 돼요. 첫째 항 혹은 제1항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두 번째 항이니까 A2라고 적어주면 되고, 뭐 A3, A4, A5, A6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지. 이해 가셨죠? 자, 여섯 번째 항이 끝항이 되는 거죠. 이 수열에서는. 자, 그런데 만약에 유한 수열이 아니라 끝도 없이 진행이 되는 수열이라면, 자, n번째 항이 있을 거예요. n번째 항. n번째 항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부를 거고요. 일반항이라고 부를 거고, 자, 아직은 뭐 등차 수열의 의미를 모르지만, 자, 지금 나열되어 있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 될 텐데 앞으로, 자, 특징이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3식이 더해지죠. 자, 미리 선생님이 일반항을 좀 써볼게요. 자, n번째 항은 이렇게 쓸 수 있어. 규칙을 보니까 첫 번째 숫자는 3 곱하기 1이고, 두 번째 숫자는 그죠? 3 곱하기 2고요.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3. 그러니까 이 3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곱해지는 숫자가 그죠? 계속 커지고 있죠? 그럼 n번째 항은 3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는 거야? n을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야. 이 갑니까? 그래서 사실상 n번째 항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부르기를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함수 체계랑 거의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함수 체계. 그러니까 A를 수열이라고 부르지만 그냥 함수라고 생각해도 되는 게, 정의 여기 N은 자연수의 약자예요. 내추럴 넘버의 약자죠. 정의 여기 자연수인
하나의 함수가 수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편할 때가 많을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어. 자, 요 n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자연수 1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온다.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부르는 거고, 2를 집어넣었을 때 6이 나온다. 얘를 두 번째 항이라고 부를 뿐이라고. 이해가죠? n을 집어넣었을 때는 뭐가 나와야 돼? 그죠? 3n. 얘가 바로 n번째 항, 즉 일반항이 된다라는 얘기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자, 수열의 일반항은 n번째 항을 의미하고, 자, 우리가 계속 다루었던 함수 체계랑 어떠하다? 같은 것이다. 그런데 정의역이 뭐일 뿐이다? 자연수일 뿐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자, 좋을 때가 많을 겁니다. 자, 한번 보죠. 드디어 등차 수열이 등장을 했는데, 자, 등차 수열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 이러한 수열이 나와 있네요. 1, 3, 5, 7. 자, 등차 수열의 정의를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숫자들을 더하거나 빼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때 그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차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뭐 빼서라는 말은 없애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정의가 되겠다. 자, 왜냐하면 이 일정한 숫자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 음수. 자, 지금 1, 3, 5, 7의 진행 상황을 봤을 때 계속 뭔가가 더해지죠? 그죠? 2씩 더해집니다. 2씩. 규칙성이 있지. 첫 번째 항에서 더하기 2를 해서 두 번째 항이 된 거고, 두 번째 항 3에서 2를 더해서 또 세 번째 항이 나오고, 세 번째 항에서 2를 더해서, 즉 일정한 숫자 2를 계속 더해서 다음 항이 되는 거죠. 그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차라고 부를 거고, 자, 공차는 영어로 common difference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에 difference의 앞에 부분에 있는 첫 문자 D를 써서 사용해서 공차를 앞으로 자, D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공차가 D인 수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뭐야? n 플러스 1번째 항이지. n 플러스 1번째 항이고 a n번째 항에 있어. n번째 항에서 공차 D를 더하면 그죠? 다음 항이 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죠. n번째 항에 더하기 D를 하면 다음 항이 된다. 혹은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우리는 이 이웃하는 붙어있는 이 숫자들을 우린 이웃한다라고 앞으로 부를 건데, 이웃하는 항의 차이가 D죠. 차이가 D죠. 즉 얘를 이항시키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한 거죠. 이웃하는 항들의 차이가 뭐다? 자, D로 일정하다라고 등차 수열을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요. 등차 수열이란 n번째 항에 같은 숫자를 더해서 나오는 그 다음 항이 있을 때 이 규칙이 계속 일정할 때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웃하는 항들의 차이가 항상 D로 일정한 수열이라고 해도 되는 거지. 그 일정한 수가 음수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공차가 마이너스 2라면 7에서 마이너스 2가 더해지면서 5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3, 그 다음 1,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수열도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등차 수열의 의미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등차 수열을 배우고요. 다음 시간에 등비 수열을 배우게 될 텐데, 자, 등차랑 등비를 배울 때 우리 큰 그림부터 좀 그려볼게.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배울 거고, 자,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앞으로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합공식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합공식. 합공식이라는 건 미리 좀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다 더하면 과연 그 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 될 겁니다.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중항에 대한 개념을 배울 텐데, 자, 중항은 뭐 2, 4, 6이 있으면 2랑 6의 가운데 있는 숫자 있지? 얘를 중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등차 수열의 중항,
등비수열의 중항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큰 그림이라고 한 게 뭐냐면은, 자, 앞으로 등차랑 등비수열을 배우게 될 텐데 어떠한 순으로 배울 것이다? 일반항, 합공식, 그 다음에 중항 개념. 일반항, 합공식, 이 중항 개념은 등차, 등비수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으로 일단은 큰 그림을 그려두시고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무엇인지부터 자, 한번 관찰을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3, 5, 7, 9, 11, 13.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등차 수열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봐봐.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항상 2가 더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얘를 우리는 공차라고 불렀죠? 즉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선생님이 하나를 적은 건데, 자, 이 11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관찰을 해봐. 자, 11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3에서 출발을 해서, 요 3에서 출발을 해서, 얘가 뭐야? 첫 번째 항이지. 자, 2를 지금 점프를 지금 몇 번 한 거야? 4번 한 거지? 그러니까 3에 2를 4번 더해서 11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지. 근데 2를 4번 더하는 걸 우리는, 자, 2 곱하기 4라고 쓸 수도 있죠. 4. 근데 봐봐, 얘가 5번째 항이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5번째 항까지 가기 위해서는, 즉 이 4번 점프한다를 그냥 5 빼기 1로 봐도 된다라는 얘기지. 5번째 항까지 가기 위해서 4번 점프를 하게 된 거죠. 자, 13을 하나 더 관찰해 볼게. 자, 13은 역시나 3에서 출발해서, 자, 2를 이번에 몇 번 더해 준 거야? 5번 더해 준 것이고, 이 5번 더해 준 숫자를 3 더하기 2 곱하기 5라고 쓸 수 있죠. 근데 또 이 5를 3 더하기에 2 곱하기 60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즉 얘가 6번째 항이잖아. 이 6번째 항까지 가기 위해서는 3에서 출발해서 공차죠. 얘가 공차만큼씩 몇 번? 5번 가야 된다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한 거지. 자, 그럼 n번째 항을 잘 봐봐. n번째 항은 결국엔 여기서부터 가볼까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더해준다.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출발해서 공차만큼씩 2번 간다. 네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서 출발해서 공차만큼씩 3번 간다.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는 거지. 되나요? 그럼 결국에는 n번째 항, 즉 얘가 일반항이 되는 거지. 일반항은 결국에는 첫 번째 항에서 출발해서, 자, 이렇게 n-1번, n번째 항까지 가기 위해서는 n-1번 가야 되는 거죠. 네 번째 항까지 가기 위해서 3번 간 것처럼 n번째 항까지 가기 위해서는 n-1번 가야 되는 것이고, 자, 얼마만큼씩? 공차만큼씩 가야 되는 거죠. 똑같죠? 첫 번째 항에서 출발해서 6번째 항까지 가기 위해선 5번 점프를 해야 되고, 여기가 n-1이 되는 거지. 공차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 뒤에. 이 가시나요? 근데 일반항을 다시 한번 써보면, 첫 번째 항, 줄여서 그냥 A라고 쓸 거야. 첫 번째 항 이렇게 쓸게요. 첫 번째 항에 n-1D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게 기본이 되는 식이긴 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 만약에 두 번째 항에서 출발을 했다면 n-2d가 되는 거죠. n-2d. 무슨 얘기야? 다시 a1, a2, a3, 땡땡땡, an-1, an 번째 항 이렇게 있을 때 이 일반항 an이 첫 번째 항에서 출발을 했으면 이 이 점프를 도대체 몇 번 하는 거야? 이제 n-1번 하는 건데, 만약에 두 번째 항에서 출발을 했다면 점프. 이거 한 번은 점프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죠? 위에 점프를 한 개수보다 한 번이 더 적죠?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n-1번 점프가 아니라 한 번 더 적은 n-2번만 가도 된다는 얘기지. 뭐 세 번째 항에서 출발했다면 n 빼기 그죠? 3d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조금 이렇게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유연하게 일반항을 만들 수 있는 생각도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거지. 우리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볼게. 자, A에는
3 더하기에 n-1 곱하기 공차죠? 뭐 6번째 항을 구해라. 선생님 뭐라고 했어? 마치 함수처럼 생각하라고 그랬지? 요 n이 정의역이야. n 대신에 6을 대입하래. 그럼 3 더하기 요 n 대신에 6을 대입하면 5 곱하기 2를 해서 13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두 번째 항인 5에서 출발을 했다면 이번엔 그죠? 4번만 점프를 5번이 아니라 4번만 점프를 하면 13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지. 이해 가셨죠? 일반항을 좀 유연하게 생각합시다. 물론 이게 기본이 되는 공식이긴 하지만 만약에 두 번째 항에서 점프를 했다면 n-2d가 되는 거지. 그죠?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징인데 뭐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니까 잘 봐봐. 일반항은 전개를 해보면 an이 다시 써볼까요? 첫 번째 항 n-1d였죠? 마치 함수로 생각하면 n이 정의역인데, 자, dn에 더하기 a 빼기 t. 그러니까 n에 대한 n이 정의역이잖아? 얘에 대한 1차식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첫 번째 항은 당연히 1을 집어넣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1차, n에 대한 1차식은 무조건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 보면 a 더하기 b는 첫 번째 항이다. 당연히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사실이 좀 중요한데, 공차는 잘 봐봐. 공차는 1차식의 개수죠. 1차식의 개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 일반항을 보니까 뭐야? n에 대한 1차식이네? 이건 무조건 등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 무조건이야. 등차 수열이면서 요 앞에 있는 개수가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요? 그 공차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공차 역할. 실제로 1을 집어넣어 보면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 보면 3이고요. 2를 집어넣어 보면 공차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 5가 더해지는 거지. 마이너스 5. 그죠? 5씩 계속 작아진다는 얘기야. 우리 아까 등차 수열 하면은 중앙 개념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중앙. 중앙은 무엇이냐? 세 개의 숫자 A, B, C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뭐 마치 뭐 2, 4, 6처럼 이 세 개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지. 그때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 가운데 숫자는 양끝 항의 산술 평균입니다. 뭐라고요? 산술 평균. 즉 2랑 6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은 중앙이 되는 거야. 중앙. 이 가셨죠? 뭐 증명은 간단해요. 증명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 A랑 그 다음 A 더하기 D라고 할게. A 더하기 2D. 그럼 등차 수열이죠. 그때 양 끝에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요 가운데 있는 항이 나오게 되는 거지. 증명은 간단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은, 자, 2, 4, 6, 8, 10 지금 등차 수열이죠. 4랑 8의 중항이 6이기도 하지만 2랑 10의 중항이 6이기도 한 거야. 무슨 얘기야? 2랑 10, 6은 2랑 10의 딱 중앙에 있죠? 가운데 있잖아. 그래서 4랑 6의 중앙이기도 하지만 그죠? 이렇게 2랑 10의 중앙이기도 한 거지. 즉 4 더하기 8을 2로 나누어도 6이 나오고요. 2 더하기 10을 2로 나누어도 6이 나오는 거지. 4랑 8의 중앙 혹은 2와 10의 중앙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라고. 더 멀어져서 0과 12의 중앙이기도 하죠. 마이너스 2랑 14의 중앙이기도 한 것이고. 이해 갔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봅시다. 이 세 개 숫자가 등차 수열이다. 그럼 결국에 이 양 끝에 산술 평균 어떻게 하는 거야? 두 개를 더해 2로 나눠 그랬을 때 가운데 있는 항. 이해 가죠? 그래서 얘를 풀어주시면은 x는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죠.
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의 공차를 한번 구해봐라. 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에서 시작을 했대. 자, 두 번째 항이 있었을 것이고 네 번째 항이 있었을 것이고 세 번째 항, 그 다음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래요. 숫자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공차는 양수겠지? 공차는 양수겠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보니까 가려면 플러스 9를 해야 되잖아. 그럼 같은 숫자를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려면 그죠? 3식을 더하면 되는 거지. 3식을. 공차가 3이 되겠죠. 3. 즉 3을 더해서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8이야. 그 다음 마이너스 5야. 그 다음 마이너스 2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자, 그런데 이러한 능력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이라고 나와 있고, 자, 두 번째 항을 표현할 때, 첫 번째 항을 그냥 A라고 할게요. A라고 한다면, A 더하기 공차. 세 번째 항인 A 더하기 2D. 뭐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항은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 공차만큼 3번 가면 된다. 즉, A 더하기 3D로 표현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따라서 첫 번째 항 A가 마이너스 11이고 네 번째 항 A 더하기 3D가 마이너스 11이죠? 여기 마이너스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이다.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다죠?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3D인데 마이너스 2다. 다시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니까 요 A 대신에 마이너스 12를 집어넣어서 D를 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였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래. 그럼 네 번째 항에서 마이너스 3을 취했을 때 마이너스 6이 나오려면 뭐여야 되는 거야? 3,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항이 0이죠. 0 빼기 3. 네 번째.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수직선 상황에서 보면 첫 번째 항이 6이면 줄어서 3. 세 번째 항 0. 그 다음 마이너스 3.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 됐던 거라고. 이해되니? 정답은 6인데, 자, 요것도 물론 식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식을 세우냐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다. 다섯 번째 항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A 더하기 4D라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얘가 첫 번째 항이죠. A가. 즉 D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를 넘겨주면 정답은 6이 되는 거지. 되죠? 자, 그 다음 보죠. 자, 등차 수열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관계. 자, 일곱 번째 항, 자, 바로 일곱 번째 항 보자마자, A 더하기 6D네 라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찾으면 끝나는 거지. 우리 A랑 D를 몰라? 식이 몇 개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해? 그래서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이렇게 나왔던 거라고. 자, 첫 번째 식부터 가보죠. 그럼 다섯 번째 항 하면 바로, 다섯 번째 항 하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항에서 공차만큼 4번 갔다. 이게 다섯 번째 항이죠. 그 다음 4 곱하기에 세 번째 항 나오면 바로 A 더하기 2D라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되고, 두 번째 항이죠. 얘가 A 더하기 D, A 더하기 3D 네 번째 항이죠. 얘랑 얘요. 6이다. 정리하면 요식이 되죠. 그러니까 A랑 D에 대한 1차 연립방정식만 풀면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각각 A, D 대신에 찾은 마이너스 6과 2분의 9를 대입해주면 정답 21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필수제 3번. 자, 31번 장이 85, 그 다음 45번 장이 127인 등차 수열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항과 공차를 구해보십시오. 자, 너무 큰 항이라고 당황하지 말고 31번째 항 하면은 바로 첫 번째 항에서 공차만큼 30번 갔구나 라고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45번째 항도 마찬가지 첫 번째 항에서
45번째 항까지 가기 위해선 공차만큼 44번 가면 되는구나. 식 연립해서 똑같죠? 연립해서 풀어주면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찾을 수 있는 문제죠. 자,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찾았다라는 얘기는 2번 문제. 100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99D죠? 99D. 첫 번째 항과 공차 찾았으니까 대입만 하면은 그죠?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엔 n번째 항이 n번째 항이라고 하자. 그러면 결국에는 봐봐. 함수 체계로 보면 돼. 과연 이 n 대신에 무엇을 대입했을 때 175가 나옵니까?를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우리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죠. 우리 여기다 밑에다 쓸까요? 일반항은 첫 번째 항 마이너스 5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3이었잖아. 전개를 해보면요. 자, 3n에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됩니까? 3n에 마이너스 8이죠. 이게 일반항이야, 일반항. 그러니까 n 대신에 뭘 대입했을 때 과연 175가 나옵니까? 라는 얘기고 이 n 대신에 뭔가를 대입했을 때 175가 나옵니까?를 물어보는 거죠. 즉 3n이 넘어갔을 때 183이니까 n은 61이 되는 거지. 즉 61을 대입을 했을 때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175가 나오게 되는 거지. 자, 필수제 4번이요. 자, 등차수열 하나가 나오고요. 처음으로 음수가 언제 발견이 되는지 야, 시간만 많으면 그냥 쭉 써도 돼요. 91, 그 다음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 3이잖아. 그죠? 마이너스 3이니까 그 다음 88, 85, 82, 79 이런 식으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숫자는 작아지니까 결국에는 음수가 되긴 하겠죠. 과연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발견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아무래도 좀 일반항을 구한다면은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우리 일반항은요. 첫 번째 항에 곱하기 n-1에 곱하기가 아니죠. 첫 번째 항에서 출발해서 n-1번 공차 마이너스 3을 곱해 주시면요. 자, 일반항이 마이너스 3n 더하기 103이 나오고 이게 처음으로 이제 0보다 작을 때 과연 몇 번째 n 대신에 무엇을 대입했을 때 0보다 작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자, 그래서 부등식을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3분의 103은 34. 어쩌고 저쩌고니까 처음으로 음수 34.xx보다 큰 자연수는 35부터죠. 35, 36, 37. 그러니까 35번째부터 계속 음수가 된다는 얘기고 처음이니까 35번째 항이 정답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 문제도 시간만 많다면 자, 공차가 지금 6이잖아. 계속 쓰다가 보면은 언젠가 양수가 나오겠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써볼까요? 마이너스 6을 계속 더해주는 거죠.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 그 다음 2. 처음으로 양수가 발견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발견이 되는 거지. 그죠? 시간 많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일반항을 구해서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6 그죠? 그럼 일반항은 정리를 했을 때 6n-58이 되는 것이고 언제 양수가 되냐? n 대신에 뭘 대입했을 때 양수가 되냐? 정리해보면 n은 6분의 58, 즉 9.xx보다 처음으로 커지는 항이 10번째다 라고 구해도 되는 거죠. 자, 필수제 5번 문제. 159, 13이라고 하는 로 진행이 되는 등차 수열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지 야, 이것도 시간 많으면 사식을 계속 더해보는 거지 뭐. 가다가 보면 언젠가 100보다 커지겠죠. 자, 이걸 일반항을 구해서 구해볼 건데 일반항은 첫 번째 항이야 n-1 곱하기 공차가 지금 4죠. 4씩 더해주고 있죠. 전개했을 때 4n 빼기 3인데 일반항이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순간을 자, 부등식으로 풀어주시면요. 25.75보다 처음으로 커지는 순간이 26번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8과 9 사이에 두 숫자를 집어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든다고 합니다. 넣은 두 수를 차례대로 구하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 숫자, 네 번째 항이 9래요. 일단은 자, 하나, 둘, 세 번 점프를 해서 9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총 차이가 봐봐 마이너스 9잖아. 그럼 마이너스 9를 3등분 해보면 그죠? 마이너스 3에서 15, 마이너스 3에서 12, 마이너스 3에서 9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두 숫자는 15랑 뭐가 되는 거예요? 12가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세련되게라고 할까나요? 식을 세워서 한번 풀어보자면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할게. 얘를 두 번째 항, 얘를 세 번째 항, 얘를 네 번째 항이라고 한번 해보면 자, 첫 번째 항 A라고 할게요. 18이고 네 번째 항이 9다. A 더하기 3D 네 번째 항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얘가 9다. 그죠? 그래서 A 대신에 18을 대입을 해보면 공차가 3임을 마이너스 3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차례대로 15랑 12를 구해주셔도 되는 거죠. 자,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등차 중앙 바로 생각나죠? 등차 중앙 하면 무슨 평균? 산술 평균. 양 끝에 합을 2로 나눠 그럼 중항이다. 다시요 뭐라고요? 양 끝을 더해 그럼 2x 더하기 x니까 3x 더하기 3을 2로 나눠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항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양변에 2를 곱하면요. 다음과 같은 식이 되죠? 2를 곱한 거지. 그죠? 얘가 3x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인수분해 해서 풀어주면 x가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있었고요.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잠깐만 우리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 우리 고1 때 배운 건데 간간히 등장하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3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요. 3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3개죠. 그 3개 근을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했을 때 자,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자, 둘 곱합이죠. 두 개씩 묶어서 더해. 두 개씩 묶어서 더해. 얘는 a분의 c고요. 그 다음에 세 근의 곱. 실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다라고 하는 게 근과 개수의 관계였죠. 3차 방정식에서. 자,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두긴 할 건데 등차수열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했으니까 야 그냥 얘 가운데 있는 항을 뭐 A라고 할까요? A라고 한다면 그 직전 항은 A 빼기 D고 그 다음 항은 A 더하기 D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더하기 D, 여기에 D를 더하기를 해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수열이죠. 만약에 뭐 5였다면 공차가 3이야? 첫 번째 항은 2, 세 번째 항은 8 이렇게 되는 거지. 5에서 3 뺀 거고 5에서 3을 더한 거죠. 이해가죠? 자, 그래서 세 개의 숫자, 세 근을 지금 이렇게 설정한 거고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세 근을 더한 겁니다. 지금 더했을 때 개수가 여기 1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에서 3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D는 지워지니까 3A가 3이야? 1이다. 일단 A가 1임을 지금 알아낸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개씩 묶어서 자, 지금 1 빼기 D 그죠? 1 빼기 D 그 다음에 1 더하기 D가 세 근이었지? 세 근이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A는 구했고 우리 K만 구하면 되는 거네요. K 뭐 D 얘랑 얘를 찾을 필요도 없는 문제네. 왜냐하면 이미 이 셋 중에 하나의 근을 알아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1이 근이라는 얘기는
요 x 대신에 1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실제로 1을 대입해보면 k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따라서 k는 뭐였다? 8이었다로 구해줄 수가 있는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